원본 파기한 기무사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디가우징. 네? 디가우징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네. 기무사의 계엄령 이 검토 문건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 그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초 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네. 파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USB 장치에 보존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걸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네. 저는 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원본을 보존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방부 장관의 지시마저도 기무사가 이게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관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치게 생겼는데, 야, 싹 다 치워! 없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고 치고 증거만 없애면, 증거 인멸만 하면 없던 일이 되니까 입 싹 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네. 증거인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제일 크네요. 근데 더 문제가 좀 제기되는 부분은요.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참고 자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것도 다 대부분 파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증거인멸 가능성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요. 네. 무소불위의 기무사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요. 네. 그냥 멋대로 해도 되는 네. 그런 조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듯이 네. 군 안에서 기무사가 군을 넘어서서 네. 군도 상관이 없어요. 군이 안에 기무사 범위를 완벽히 벗어나는 일들을 마구잡이로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요. 예. 원래 그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청와대가 기무사령관 인사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 군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동태 파악이라든가 네. 혹시 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이런 거를 군인 감시, 뒷조사. 동향 파악을 하라고 이제 예. 기무사가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가 인사를 개입하다 보니까 마치 국가가 아니라 이 정권에 충성하는 기무사가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무사 그리고 정보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군 안에 정보본부도 있고 기무사령부도 있고 뭐 말만 바꿔요. 뭐 말이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나라 그렇죠.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인들? 네. 그럼 나라를 지키면 되는 거지. 국민들을 왜 사찰하고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을 하고 말이죠. 네. 이상한 문건을 만들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포리를 겨누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앞으로 이제 정밀한 조사를 좀 하겠지만 네. 수사를 하겠지만 네. 저는 해체 준하는 수준의 개혁을 하거나 해체 기무사. 해체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낡은 조직들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법에 충실했던 유신 시대나 어울렸을 법한 그런 조직들을 촛불혁명 이후에 그렇죠. 민주공화국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과거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을 계속 그 옷을 입혀놓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새봄이 되면 새 옷을 입고 싶듯이 네. 이분들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반드시 예, 바꿔야 해체 돼. 준하는 수준의 개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네. 과거 정권의 이른바 뭡니까? 적폐들. 예, 적폐들이죠. 이런 네. 적폐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네. 4대 적폐를 꼽아봤습니다. 언론, 사법, 네. 관료, 네. 그리고 재벌. 네. 4가지나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가지- 많네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상한 상임위 배정입니다. 상당히 이상합니다. 네. 저는 제가 좀 센 말을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냄새가 납니다. 네. 아니 이게 시민의 상식으로 봤을 예, 때 예. 정말 이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관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조금 고양이에게 이상하죠. 생선을 맡겼다 그러니까 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라는 예, 게 예. 그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리라든가 네. 기소가 된 의원들이 그 네. 연관 상임위에 배치가 되면은 네. 그 상임위가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피감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피감 기관.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싹 다 불러서 할 수 있죠. 제가 우려가 오늘 나오고 막 나가면 안 있는데 되는데, 예. 이 묘하게도 오늘 한겨레가 이 문제를 좀 비중 있게 보도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3명의 의원이 도마에 올랐거든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모두. 아, 자유한국당 3종 세트인가요? 우선 이완영 예, 의원. 예. 20대 후반기 이번에 법사위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네. 현재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추징금을 854만 원을 지금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거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직 상실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가 어떤 조직이냐, 예. 어떤 위원회냐, 예. 검찰 법원들의 이 예결산을 심의하고요, 예.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완영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한다. 네.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유,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게 아니라요. 제가 네. 뭐 이따 3부에서 이재화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뭐, 김명수 대법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만취한, 한밤중에 만취한, 운영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법사위원이 전화해요. 그래! 어이, 어디 계십니까? 네.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냉큼 달려가서 대까지 모셔다 드린 데가 국회 법사위원들입니다. 그 막강한 예, 법원행정처에서. 막강한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네. 의원님 어디십니까? 제깍 달려가서 네. 모시고 대게까지. 네. 예? 이런 법사위의 범법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범법자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을 법사위에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완영 의원 쪽에서는 국회 본연의 업무가 입법 활동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1순위로 지원했다. 자신의 재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희망순인대로 한 거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해명 같지는 않고요. 예. 염동열 의원하고 홍문종 의원도 이제 도마에 이분들은 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이 됐거든요. 강원랜드 아닙니까 이분?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불구속 지금 기소된 그런 상태거든요. 네. 염 의원은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지역구를 생각해서 다른 상임위를 지원을 했는데 당에서 문체위를 배정해서 항의한 상태다. 아, 바뀌겠네요? 저는 이제 항의를 이 했으니- 해명대로라면 예, 바뀌어야 예. 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이분 바뀔지는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에서 왜 문체위를 가라고 했을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홍문종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또 배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경민학원 이사장 시절 때 저지른 사학비리 문제로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분이야말로 매우 심각합니다. 75억 원이나 그렇습니다. 되는 예. 교비 횡령이에요. 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교육위원회에 또 배정이 되면 예. 또 사학이라든가 이런 예. 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노동자들 아시죠? 아프리카 그렇죠. 문화원. 네. 예, 거기에도 관련이 돼 있는 분이고 네. 그리고 그 친박이잖아요. 대표 그렇습니다. 친박. 예. 예, 그 잘 나가던 시절에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일본을 봐라. 네. 자민당 56년 체제를 봐라. 예, 네. 앞으로 그 새누리당이 그런 시대를 만들 거다.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장기 집권 해야 되겠다. 아이고야.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장기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비 막 횡령하고. 예?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예. 이렇게 해도 돼. 만약에 민동기 기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긴급 체포가 긴급 되겠죠. 체포. 네. 우리는 긴급 체포.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막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근데 지금 국회법 48조 7항을 보면은요. 네. 그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에서 네. 이런 국회법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겠죠. 좀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 상임위에 배치한 것 자체가 네. 약간의 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요. 네. 그러니까 국회 원내대표들이 이거 다 원구성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네. 이런 분들을 그냥 상임위에 배정하고 네. 그냥 쓱 넘어가면 끝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 왜 한 줄도 안 씁니까? 그것도 좀 예? 신기하고요. 왜 아무도 안 씁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왜 눈 감고 있습니까? 그리고 좀 다른 정당에서 예. 이걸 세게 비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왜 하는데 비판 안 합니까? 윤소아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의당 비판했으니까. 어제 이제 강하게 이들 예. 의원의 실명을 언급을 하면서 예.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다른 정당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제가 아직
예,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의당 의원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예. 참 일당백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네. 저는 정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네. 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식의 범법 행위를 해서 재판받고 있으면 네. 그 자체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소관상임위에서는 당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사실 딴 데 가서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재판 끝나면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라든가 이 군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동태 파악이라든가 네. 혹시 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이런 거를 군인 뒷조사. 동향 파악을 하라고 이제 예. 기무사가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가 인사를 개입하다 보니까 마치 국가가 아니라 이 정권에 충성하는 기무사가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무사 그리고 정보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군 안에 정보본부도 있고 기무사령부도 있고 뭐 말만 바꿔요. 뭐 말이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나라 그렇죠.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인들? 네. 그럼 나라를 지키면 되는 거지. 국민들을 왜 사찰하고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을 하고 말이죠. 네. 이상한 문건을 만들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포리를 겨누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앞으로 이제 정밀한 조사를 좀 하겠지만, 네. 수사를 하겠지만, 네. 저는 해체 준하는 수준의 개혁을 하거나 해체 기무사. 해체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낡은 조직들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법에 충실했던 유신 시대나 어울렸을 법한 그런 조직들을 촛불혁명 이후에 그렇죠. 민주공화국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과거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을 계속 그 옷을 입혀놓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새봄이 되면 새 옷을 입고 싶듯이 네. 이분들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반드시 예, 바꿔야 해체 돼. 준하는 수준의 개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네. 과거 정권의 이른바 뭡니까? 적폐들. 예, 적폐들이죠. 이런 네. 적폐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네. 4대 적폐를 꼽아봤습니다. 원본 파기한 기무사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기가우징. 예? 기가우징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예. 기무사의 계엄령 이 검토 문건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 그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초 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네. 파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USB 장치에 보존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걸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네. 저는 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원본을 보존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방부 장관의 지시마저도 기무사가 이게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관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치게 생겼는데, 야, 싹 다 치워! 없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고 치고 증거만 없애면, 증거인멸만 하면 없던 일이 되니까 입 싹 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네. 증거인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제일 크네요. 근데 더 문제가 좀 제기되는 부분은요.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참고 자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것도 다 대부분 파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증거인멸 가능성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요. 네. 무소불위의 기무사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요. 네. 그냥 멋대로 해도 되는 네. 그런 조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듯이 네. 군 안에서 기무사가 군을 넘어서서 네. 군도 상관이 없어요. 군이 기무사 범위를 완벽히 벗어나는 일들을 마구잡이로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요. 예. 원래 그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청와대가 기무사령관 인사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라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게 아니라요. 제가 네. 뭐 이따 3부에서 이재화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김명수 대법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만취한 한밤중에 만취한 운영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법사위원이 전화해요. 그래! 어디십니까? 네.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냉큼 달려가서 대까지 모셔다 드린 데가 국회 법사위원들입니다. 그 막강한 예, 법원행정처에서. 막강한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네. 의원님 어디십니까? 제깍 달려가서 네. 모시고 대게까지 네. 예? 이런 법사위의 범법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범법자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을 법사위에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완영 의원 쪽에서는 국회 본연의 업무가 입법 활동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1순위로 지원했다. 자신의 재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희망순위대로 한 거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해명 같지는 않고요. 예. 염동열 의원하고 홍문종 의원도 이제 도마에 이분들은 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이 됐거든요. 강원랜드 아닙니까, 이분?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불구속 지금 기소된 그런 상태거든요. 네. 염 의원은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지역구를 생각해서 다른 상임위를 지원을 했는데 당에서 문체위를 배정해서 항의한 상태다. 아, 바뀌겠네요? 저는 이제 이 했으니. 해명대로라면 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이건 바뀔지는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에서 왜 문체위를 가라고 했을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홍문종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또 배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경민학원 이사장 시절 때 저지른 사학비리 문제로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언론, 사법, 네. 관료, 네. 그리고 재벌. 네. 네 가지는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가지- 많네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상한 상임위 배정입니다. 상당히 이상합니다. 네. 저는 제가 좀 센 말을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냄새가 납니다. 네. 아니 이게 시민의 상식으로 봤을 예, 때 예. 정말 이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간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조금 고양이에게 이상하죠. 생선을 맡겼다 그러니까 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라는 예, 게 예. 그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리라든가 네. 기소가 된 의원들이 그 네. 연간 상임위에 배치가 되면은 네. 그 상임위가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피감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피감 기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싹 그런 다 불러서 할 수 있죠. 아, 제가 우려가 오늘 나오고 막 나가면 있는데 안 되는데. 예. 이 묘하게도 오늘 한겨레가 이 문제를 좀 비중 있게 보도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3명의 의원이 도마에 올랐거든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모두. 아, 자유한국당 3종 세트인가요? 우선 이완영 예. 의원. 예. 20대 후반기 이번에 법사위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네. 현재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추징금을 854만 원을 지금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거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직 상실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가 어떤 조직이냐, 예. 어떤 위원회냐, 예. 검찰 법원들의 이 예결산을 심의하고요, 예.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완영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한다. 네. 아마 이분이야말로 매우 심각합니다. 75억 원이나 그렇습니다. 되는 예. 교비 횡령이에요. 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교육위원회에 또 배정이 되면 예. 또 사학이라든가 이런 예. 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노동자들 아시죠? 아프리카 그렇죠. 문화원. 네. 예. 거기에도 관련이 돼 있는 분이고 네. 그리고 그 친박이잖아요. 대표 그렇습니다. 친박. 예. 예. 그 잘 나가던 시절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일본을 봐라. 네. 자민당 56년 체제를 봐라. 네. 앞으로 그 새누리당이 그런 시대를 만들 거다.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장기 집권 해야 되겠다. 아이고야.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장기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비 막 횡령하고. 예?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예. 이렇게 해도 돼요. 만약에 민동기 기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긴급 체포가 긴급 되겠죠. 체포. 네. 우리는 긴급 체포.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막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근데 지금 국회법 48조 7항을 보면은요. 네. 그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에서 네. 이런 국회법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겠죠. 좀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 상임위에 배치한 것 자체가 네. 약간의 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요. 네. 그러니까 국회 원내대표들이 이거 다 원구성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네. 이런 분들을 그냥 상임위에 배정하고 네. 그냥